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는 화면이 아이폰 화면이라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가 뭔가 발표할 때마다 미국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되게 전 세계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가져왔고, 또 이거를 다시 우리 비트코인으로 환산을 하면 옛날 아이폰 4S 시대 때부터 지금 15 버전까지 그때그때 비트코인의 가격과 같이 계산했을 때 그 아이폰을 하나 사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쭉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점점 덜 들어요. 물론 더 드는 몇몇 해가 있긴 했는데 전 해보다 더 든 해가 있죠. 뭐 아이폰 8에서 X로 넘어갈 때더란가 이럴 때가 좀 있었는데, XXX 넘어갈 때 이럴 때가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국 크게 거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뭘 느낄 수 있냐?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도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아이폰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비트의 개수가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진 화폐의 현물 가치보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빠르게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결국은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희망과 매매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페이팔 전 시장 사장은 우리는 비트코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SEC 의장 얘긴데, 이 전에 방금 페이팔 얘기를 돌이켜 보면 굉장히 큰 미국의 결제 플랫폼이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 쪽으로 결제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어제 청문회에 불려갔었는데 암호화폐가 사기, 남용 및 위법 행위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청문회랑 정확한 똑같은 스탠스로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은 워딩과 함께. 그래서 사실 큰 이슈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어제도 마침 뭐 일봉이 양봉이었던 걸 감안을 하자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번 청문회 때 게리 겐슬러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그럼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라고 겐슬러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거의 못하고 회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말을 했냐. "그레이스케일 판결 및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 검토는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SEC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곧 승인이 날 거지 않을까? 이제 이런 또 희망 회로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속보인데 1.5조 달러 자산 관리자인 프랭클린 템플리튼이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다. 따라서 지금 블랙락이랑 피델리티랑 인베스코랑 합쳐서 총 16.5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2경 정도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이런 뭔가 숫자를 배울 때 경이라는 단어를 배우긴 했어도 거의 살면서 쓴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만큼 큰 단위의 돈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우리가 하자면 이 경을 굴리는 회사의 돈이 아주 일부만 들어온다고 해도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보면 이제 이거는 지표로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랑 바닥을 보는 건데요. MVRV-Z라는 지표인데, 이게 월 단위로 나타난 지표이고, 이 지표에서 0에 수렴했을 때가 비트코인이 항상 바닥이었고, 위에 1에 닿았거나 2위로 올랐을 때가 시장의 고점이었다라는 건데, 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11년 이후의 저점은 이게 0에 닿았을 때 저점이 형성이 됐고, 이후에 불장 끝에 13년의 고점에서는 1 위로 치솟았다가 다시 15년 저점에서는 0에 수렴했다가 반등 살짝 하더니 더블 바텀을 그리면서 0보다는 위에 이제 저점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17년 고점에서 거의 1에 수렴을 했고, 다시 18년 12월 저점에서는 0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도 반등장에는 딱히 뭐가 없었고, 20년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고 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로 저점을 엄청나게 찍었을 때, 그때도 지난번에 있었던 이 0보단 높고 0.246보다 아래인 요 저점 구간에 맞닿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 고점에서는 요게 1을 또 넘었었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게 이제 22년 12월에 있었던 이 저점에서는 0을 다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저점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낮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 조정과 하락은
신저점보다는 요때 있었던 뭐 더블 바텀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더블 바텀보다는 저점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저점이 올라갔고 지금 이때 있었던 15,000달러의 저점보다 올라가서 요게 지표상으로 저점을 가리키면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선 방금 좋은 얘기였는데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 지표는 사실 저도 처음 봐요. MTF라는 지표이고 이걸 두 달 캔들로 봤을 때 레드라인에 들어서면은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든다라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레드라인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열어놓고는 있는데 사실 두 달 지표, 한 달 지표 이런 거는 월 봉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9월 이번 달 봉이 끝나야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양봉으로 끝나거나 좀 더 올라서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아마 이 지표가 초록색으로 다시 꺾이면서 하락이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우리가 빨간색이 떴어요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상태예요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날 중 하나이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년 대비로 나오고 그리고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일반 CPI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3.65로 이제 예측치가 올랐잖아요. CPI가 오른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뺀 되게 근원적인 건데 이거는 4.7에서 4.3이니까 0.4가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상의 예측치로만 봤을 때는 일반 CPI는 올랐고 근원은 내렸으니까 라고 해석을 해서 똑같이 실제가 예측치와 부합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연준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빌리자면 연준에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원 안에는 이제 렌트비가 크게 포함이 되는데 주거비를 말하거든요. 근데 주거비가 제가 볼 때 예측치가 내려간 이유는 미국 주거비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 이유는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유가라는 거는 근데 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오를 수 있고 내일 다음 달에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을 중요하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따라서 아마 예측치나 예측치보다 살짝 아래가 나온다면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시장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되게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서헤이즈인데 아서헤이즈는 비트맥스라는 거래소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월가에서 트레이더로 일을 했었고 되게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페드 결정 후에 70K까지 비트코인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페드 결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아마 금리 결정 혹은 다음 금리 결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동결 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번에 동결되고 뭐 다음에 또 동결된다 이런 식이라면 비트코인이 랠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격적으로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맞추진 못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앞길을 잘 맞추는 거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때문에 이 내용 인지하시고 계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난 영상과 그러니까 보시면 8월 달부터 스탠스는 거의 동일해요. 이 하락이 나온 이후부터는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빠른 반등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횡보하다가 오르거나 아니면 이 저점들이 나오고 나서 지난 월요일 영상 때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 저점 꼬리를 살짝 깨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짝 저점을 깨고 반등이 어제 크게 좀 나온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볼 수 있는 건 확률적으로 어제 그저께 갱신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횡보를 하다가 추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일단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차트 외적인 요소가 또 있잖아요. 보면 아까 저희 영상에서 본 것처럼 CPI라든가 또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마저 차트에 아마 녹아져 있다라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관점이라면은 아마 저점이 이제 나온 거고 이후에 횡보하다 반등하거나 아니면 금리 결정 전에 오늘 이제 CPI 내용에 따라서 오늘 더 조금 더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이후에 금리 결정까지 또 행보를 좀 하다가 금리 때 뭐 금리가 동결되면은 다시 반등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CPI 나오는 거 보면서 또 새벽에 중요 내용 있으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